안녕하세요, 그냥입니다. 안녕하세요, 까불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초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함수입니다. 우주먼지들의 하찮은 이야기. 우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게스트가 왔는데 바로 누구냐면 제 동거인, 제 짝꿍을 데리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함수이고요. 그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뭐 왜 해야 되지? 함수예요? 이제 좀 수학이랑 아주 좀 직접적인 느낌이 오잖아요. 그것도 좀 있었고, 수학을 좋아해서. 네 맞아요. 좋아하기도 하고 그 이름도 요 발음이 좀 비슷한 것도 있어서, 맞아. 네 빠르게 얘기하면 약간 맞아요. 빠르게 얘기하면은 비슷해요. 네. 수학을 위해 태어난 남자. AKA 수학먼지라고 얘기했었던. Math Dust. 오늘 함수를 게스트로 부른 이유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우주먼지 처음에 만들 때 음. 그 설명란에 마라탕 최애 재료 베스트 5부터 삶과 죽음까지라고 써놨거든요. 근데 여기서 삶과 죽음 중에 죽음을 말을 잘 안 해요, 저희가. 잘이 아니라 한 번도 거의 한 번도 그냥 마라탕 최애 재료는 거의 늘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삶에 대해서만 치열하게 얘기하고 죽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다. 근데 우리는 왜 죽음까지라고 써놨을까 하다가 그럼 죽음에 대해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 처음에 팟캐스트를 하면은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 아이디어들을 막 모았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죽음 얘기해보고 싶다고 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거를 약간 이거부터 이거까지 해가지고 하나씩 골랐던 것 같고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주제들. 맞아. 근데 그 주제를 계속 안 하고 있었고 미루고 싶고 피하고 싶고 어려울 것 같고 좀 맞아.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안 하고 있었는데 마침 사연이 왔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죽음과 관련된 사연이 와서 그럼 이 사연을 얘기를 하면서 한번 미뤘던 주제를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근데 또 제 짝꿍이 이 주제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데려왔고요. 그 사연이 죽음이 두렵다는 것이 요지였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연을 어떻게 다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초하가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그때 되게 의외였고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를 크게 느끼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같이 얘기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보내주신 사연부터 읽어보도록 할까요? 셀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게 피할 수 없는 건데 그것만 생각하면 슬프고 허무해요. 또 가족들과 언젠가는 헤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곳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요.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삶을 더 즐겁게 살 수는 없는 걸까요? 세 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사실 나는 죽음이 무섭고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진지하게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두려웠던 거는 어렸을 때가 진짜 심했었던 것 같아. 그냥 단순하게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엄마 아빠 죽으면 안 돼. 안 죽었으면 좋겠어. 약간 그런 애기 같은 생각이 그때 가장 컸던 것 같고 크면서는 근데 제가 좀 안 좋은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상상 있잖아요. 항상 뭐 엘리베이터 문 열리면은 바닥이 없을 것 같고. 맞아. 너도 그래? 그러니까 이게 맞아. 우리 강박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죽음이랑 엄청 관련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언제든 이렇게 해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나도. 그리고 저는 항상 이제 출퇴근할 때 한강을 건너는데 지하철에서 이게 뭔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거나 문이 열리거나 막 이런 상상을 해요. 그래서 막 문에 기대 있다가도 이제 뭐 자세 바로 하려고 하고 아무리 만원 전설이어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진짜 어이없는 상상을 하지 진짜 진지하게 이 죽음과 뭔가 마주하고 있는 느낌? 이런 거는 별로 못 느껴봤던 것 같아요.
왠지 저는 이게 죽음을 얼마나 가까운 관계에서 겪었느냐 혹은 본인이 아프거나 혹은 죽을 수 있다는 정말 그 현실감이 얼마나 있느냐도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비슷한 또래의 어떤 내 친구가 부모 상을 겪었거나 그럴 때마다 나도 우리 엄마 아빠도 비슷한 나이대인데 아니면 비슷한 나이대의 내 또래 친구들의 어떤 죽음을 겪었을 때 그치 나도 어느 순간 그럴 수 있겠지 하고 그럴 때 한 번씩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일상적으로는 잘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약간 좀 모순적인 것 같은 게 그냥처럼 그런 생각들을 엄청 많이 하고 예를 들면 어제도 식당에서 가스불을 켜는데 킬 때 이게 터질 것 펑 같아. 폭발하면서 이 순간 나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자주 하는 것 같아. 나 음. 지금 끝날 수도 있어. 그러면 동시에 나 지금 충분히 죽어도 좋게 살고 있나? 약간 그런 생각도 같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동시에 진짜 힘들 때 사는 게 진짜 힘들 때 그럴 때에는 진짜로 내가 어떤 구체적인 실행을 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냥 죽고 싶다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나고 머릿속에 근데 그러면은 나 진짜 죽고 싶은가? 이걸 또 생각을 막 해보게 된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언젠가 죽을 거잖아 라는 생각에 도달을 하게 돼.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편해져. 근데 이거 어차피 언젠가는 나 죽을 수 있어. 죽는 거 언젠가는 할 수 있어. 그러면 그게 꼭 지금이어야 되나? 지금보다 조금 더 참아보고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좀 괜찮은 것 같고 어차피 이것도 언젠가 끝나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나를 되게 확 무섭게 하는 순간들도 있고 되게 마음이 편해지게 만드는 때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해 나한테는 그 두 가지가 다 있나 봐. 저는 그 세 분 얘기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엄청 재밌었는데 굉장히 공감되는 내용도 있고 비슷한 과정이지만 결론이 완전 다른 이런 것도 있어서 좀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 셀리님이 보내주신 사연에서 좀 저한테 딱 꽂히는 포인트가 몇 개 있었는데 첫 번째가 죽음이라는 게 피할 수 없는 건데라는 말이 굉장히 그 제가 느끼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보통 이거를 타나토포비아라고 하거든요. 타나토포비아 제가 겪고 있는 타나토포비아랑 엄청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뒤쪽에 제가 이곳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저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중간에 가족들과 언젠가는 이거는 조금 별 상관없어. 달라요. 그건 별로 안 중요해. 안 무서워. 그건 별로 안 중요하고 근데 이제 들으면서 재밌었던 게 그냥은 어렸을 때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들었던 얘기인데 보통 이런 죽음에 대한 어떤 개념을 청소년기에 받아들이고 고민하면서 그거에 대해 무뎌지는 훈련을 자연스럽게 한대요. 의식의 성장 과정 중에서. 근데 이제 그 과정이시거나 그 시기에 그 과정을 밟지 못해서 저처럼 이후에 그것이 발현되거나 그런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강박에 관련해서 얘기해 주신 것도 굉장히 사실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정신과 상담을 받았을 때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혹시 어떤 강박 같은 게 많이 있냐. 근데 저번에 이제 강박 얘기도 했잖아요. 저도 엄청 강박 진짜 엄청 엄청 많아. 지금도 엄청 참고 있어요. 마이크가 앞에 있으니까 목을 가다듬고 싶은 것도 엄청 참고 있고 막 이상한 소리 내고 싶은 것도 엄청 많은데 또 소리를 막 이쪽 오른쪽에서 한번 냈으면 왼쪽에서 또 꼭 한번 내야 되고 약간 균형을 그런 거 맞춰줘야 있잖아. 돼요. 몸에 맞아요. 뭐 손가락도 이쪽 한번 이렇게 딱 했으면 이쪽도 해야 되고 막 그런 것도 있고. 스테레오 나도 저거는 스피커처럼. 열심히 맞아요. 이게 스테레오가 정확하게 맞춰져야 돼. 그런 강박도 있는데 그런 강박이 있는 사람들이 그 불안 때문에 이제 강박이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불안이라는 것도 죽음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이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좀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언젠간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그러면서 편해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불안해지거든. 그치. 그러니까 마치 이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가지만 언젠가는 끝이 나잖아. 대표적으로 내가 좀 비슷하게 느끼는 거는 시험 기간에 시험 기간 한 달 전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시험 기간이
되고 이 고통스러운 공부가 지속되지만 언젠가는 그 시험 날이 온단 말이야. 그게 이제 죽음처럼 느껴지는 거지. 죽음도 지금은 안 오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와. 그러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것이 그래서 처음에 피할 수 없다라는 것에서 좀 꽂혔다는 게 이게 정말로 무슨 일을 해도 피할 수 없구나. 근데 그런 시험 같은 거는 끝나면은 평화로운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사라지진 않잖아. 시험을 봤다고 해서. 근데 난 여기서 이제 내가 사라지는 그런 파멸을 맞이하는 게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너가 사라지는 거 자체가 그렇지. 누군가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떠나고 이런 거는 상관없대. 네, 그런 게 무서운 건 아니고. 근데 본인의 어떤 그런 자아나 이런 맞아요.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너무 무섭다고. 함수님 말 들으면서 뭔가 신기했던 포인트는 저는 좀 반대거든요. 난 괜찮아. 난 어떻게 되든 딱히. 근데 이제 내가 혼자 남는 게 싫은 것 같아 나는. 부모님이나 이제 뭐 가까운 친구들이 가고 내가 혼자 남는다는 게 싫을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우즈먼지 녹음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냥 평범한 분위기에서 애들이랑 떠들다가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는 당장 내일 죽어도 상관없을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제가 죽고 싶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뭐 내가 여태까지 미련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 이것도 아니지만 맞아. 내일 세상이 끝난다는데 뭐 어떻게 해? 그냥 뭐 그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듣고 있던 친구가 엄청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나를 곧 죽고 싶어하는 우울증 환자처럼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을 다 한다고 생각했거든 사람들이. 난 내가 사라지면 얼마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슬플까. 나를 얼마나 좋아하겠어 지금 가족이나 애인이나. 근데 내가 없으면 얼마나 슬플까 싶어서 그게 걱정돼. 나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 나도 그런 생각을 안 해. 저는 그런 생각 해봤는데. 진짜? 나는 그냥 내가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말이 사라지고 싶은 거다라고 자주 느껴. 그 말의 뜻이 죽는 것을 진짜 뭐 실행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소멸하고 싶은 거야. 너무 흔적을 안 남기고. 그렇지. 아예 완전히 이렇게 작아져 버리는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동시에 그래서 좀 소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자주 느끼는 것 같아. 자주 느껴요 요즘도? 요새는 좀 덜하긴 한데 그러니까 왜냐면 죽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요새 좀 덜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일이 막 너무 힘들 때? 일이 힘들 때도 있지만 단순히 일이 힘들다기보다는 나도 싫고 이 세상도 싫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이렇게 혐오스럽고 징그럽게 느껴진다. 너가 지금 살아있는 게? 나를 포함한 이 산다는 것 자체가 너가 없어지는 게 이 세상에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걸 다 그냥 없애고 싶은 것 같아. 맞아. 이런 생각과 나의 존재와 나의 영향과 모든 것을. 그럼 보통 그런 게 삶이 힘들 때 더 많이 나타나나?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사는 게 좀 즐겁고 재밌으면은 좀 그런 생각을 덜 하나? 그리고 좀 자기애랑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저희 친한 친구도 비슷해요. 뭔가 죽음을 생각하면은 편안해진대요. 그 친구도 좀 이렇게 좀 비관적인 태도가 조금 깔려 있기도 하고 평소에. 이 세상은 글러먹었다 좀 이런 생각도 하고 좀 그런 거랑도 좀 관련이 있나 싶은 맞아. 생각도 좀. 왜냐면은 사는 게 뭔가 견디는 거고 그런 거면 그냥 그게 끝난다는 생각이 되게 좋은 거잖아. 그 희망이잖아 사실. 이 고통이 언젠가 끝난다라고 하는 게 엄청 희망인데 근데 또 이게 너무 좋을 때는 좋은 게 안 끝났으면 좋겠으니까 죽는 게 무서운 일이 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이제 그런 일상에서 오히려 이런 강박 죽을지도 모르겠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더 많이 하니까 나도 함수처럼 죽는 게 싫고 무서운 게 더 큰가? 요새는? 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죽음 공포증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알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생소했으니까 막 구글링 해보고 했었는데도 잘 모르겠었는데 일단 그 구글링 해봤을 때 제일 위에 떴던 정보가 위키백과에서 죽음 불안 혹은 죽음 공포증 아까 말씀하신 타나토포비아라고 네. 뜨는데는 이거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 한 자료에서는 죽어가는 과정이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생각할 때 느끼는 두려움, 걱정, 불안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자기 자신이 죽음 공포증이라고 인식했던 계기나 순간 같은 게 있으신지? 저는 원래는 교회를 좀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래서 사후 세계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어요. 난 죽으면은 천국 천국에 간다. 갈 것이다. 우리가 다르게. 근데 좋겠다. 근데 그 천국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다 좋은 곳. 그냥 막 그냥 항상 행복하고 영원히 행복하고 시인과 함께하는 그런 아주 유토피아죠.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학에 대해서 더 자세히 공부하면 할수록 개신교에서 다루는 그 어떤 텍스트들을 신화와 역사를 아주 좀 구분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천국이라는 개념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 초창기의 그 종교 형태에서 실제로 없었구나. 이후에 1000년 이상 지나서 생겨난 개념이구나. 이런 정보를 학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런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굉장히 이제 이성적인 생각을 많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이 내가 죽었다고 해서 어떤 공간으로 이렇게 전송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결국엔 이 천국이 없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당연히 그냥 천국 가니까 이런 생각을 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청소년 시기에 해야 할 생각들을 못해서 이제 한다라는 것이 그 시기에는 천국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천국을 잃어버리면서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처음 고민을 해본 시기가 한 7년 전? 20대 중반? 이때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겨난 증상이에요. 그 시기에 비슷하게 저랑 같은 공부를 했던 친구들도 비슷한 증상을 좀 얻었고 네. 그리고 이제 정신과를 좀 처방을 좀 받기 시작했고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것이 그 해결책이 없다라는 거 네. 반드시 필연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필멸자라고 하잖아요 인간을 이 필멸자라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가를 많이 고민을 해봤을 때 제가 생각한 건 첫 번째로는 영원히 인간이 수명이 무한대인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냈는데 내가 아무리 영원히 살아도 이 지구의 수명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태양의 수명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가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아봤자 100년 살든 200년 살든 5억 년 살든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사실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수명이 늘어나는 건 전혀 해결책이 아닌 것 같고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사후 세계가 있는 것이 답이냐. 근데 이제 나의 그 개인적인 이성의 결과로 내가 생각하던 천국 같은 거는 없다라는 것이 현재 이제 중간 결론인 거고 그럼 이제 좀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환생도 하고 하잖아요. 윤회 사상이 있으니까 그거는 답이 될 수 있는가? 그것도 별로 의미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없으면은 그건 더 이상 내가 아니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죽음이랑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결국 그러면은 아직 육체가 생명이 다하지 않았어도 뇌사한 상태이거나 그러면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그 다르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영화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는 건데 인간의 뇌를 컴퓨터에 백업을 해. 그래서 영원히 사는 어떤 과학자 미친 과학자의 막 그런 설정들 그런 것도 좀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너가 백업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되는 건가? 근데 너의 정신만 있으면. 근데 그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야. 뭐 맞아. 데이터가 파괴된다거나 그럼 그것도 죽음으로 연결되는 거잖아. 맞아. 그리고 데이터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온전히 나로 옮겨질 것인가? 맞아. 그러면은 소실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 나는 그것도 또 동일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과정을 사실 우리는 매일 겪고 있다고. 맞아. 그리고 넌 늙고 있잖아 계속. 그렇지. 계속 기억도 맞아요. 까먹고 있고. 예. 관련해서 또 많이 생각했던 게 음. 그 테세우스의 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배가 있는데 하나씩 그 부품을 교체하는 거예요. 아, 하나씩 부품을 교체해서 모든 부품이 음. 교체가 됐어. 음. 그 배가. 음. 그럼 그거는 더 이상 테세우스의 배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아, 그리고 그치. 그리고 그 교체된 그 남은 조각들을 다시 조합해서 똑같은 배를 만들었어. 그럼 이제 누가 두 테세우스의 개 배인 됐어. 건지. 근데 실제로 우리 인간이 이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한번 불가리가 되는데 7년이 걸린대요. 그리고 7년 전에 내가 갖고 있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은 새로 추가된 것도 너무 많고 유실된 것도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나는 사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지 않을까. 맞아. 이런 생각도 해요. 되게 재밌다. 그치. 빨려 들어갔어. 약간 뭐 한 번에 읽는 세계사 뭐 이런 것처럼. 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굉장히 좀 다양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 해결책이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없다이고 현실에서의 해결책은 병원을 가야 됩니다. 병원을 가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실은 저도 좀 재밌다고 느끼는 게 평소에는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막 그거에 너무 깊게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성적인 결과물은 아닌 것 같고 좀 감정에도 많이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불안하고 이런 상태에서 더 그런 공황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높고 주기도 더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감정 상태나 신체 상태에 의해서도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서 요거를 약물로 좀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런 게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은 불안을 좀 감소시켜주는 이게 근본적인 처방은 또 아니니까 해결책은 아니니까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계속 직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맞아. 맞서 싸워서 이거를 이겨야 되는 과제라고 보는데 그 이긴다는 게 죽음을 내 삶에서 배제한다가 아니라 그 죽음이랑 같이 맞아. 조화돼서 살아가는 상태가 돼야 돼. 받아들이는 네 맞아요.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이 셀리님이 죄송합니다. 셀리님이 얘기하신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타나토포비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향점이 돼야 되는 상태가 아닐까. 근데 나는 사실 사연 봤을 때도 그렇고 함수랑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이 분들은 이제 죽는다는 것 이퀄 내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서 좀 덜 두렵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좀 더 물질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 나도 다 이제 뭔가 분해가 돼서 또 다른 것들로 또 그러니까 진짜 불교적이고 종교적인 의미에서 윤회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진짜 내가 이제 썼고 내 피부나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곰팡이가 되고 막 해가지고 뭐 다른 거가 그 먹이가 되고 막 자양분이 되고 하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물질들이 다 이렇게 계속 돌고 돈다고 긴 시간 동안 안에 돌고 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뭉쳐져가지고 그 물질들이 뭉쳐져서 초화가 돼서 이렇게 정신과 이런 걸 가지고 말도 하고 살아있고 이런 게 되게 특별한 상태인 거고 맞아. 내가 없는 게 더 당연한 상태야.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막 완전히 사라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게 느껴지고 좀 더 편안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아까 그 죽음에 맞서서 좀 많이 생각해보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하면서 떠오른 게 있는데 제가 한 3, 4년 전에 갑자기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원래는 비행기를 타는 거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이 없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엄청 무서워진 거예요. 근데 그 최악인 게 비행기를 타는 도중에 느낀 거예요. 그거를. 나 지금 미칠 것 같은데 이게 추락할 것 같고 비행기가 이렇게 하늘에서 가면은 안 흔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343 뭐 이런 엄청 큰 기체는 잘 안 흔들리는데
작은 거는 진짜 많이 흔들리는데 아 너무 무서워. 이게 뭐 만약에 내가 뭐 일본을 가는데 3시간을 타 그러면은 뭐 최소 10번 이상은 그런 구간이 오는데 그 안에서 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비행기가 무서웠었나 싶어서. 근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괴롭고 그 이후에도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한 3-4번 더 탈 때까지도 그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너가 비행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너무 열받아. 그러니까 네가 조금만 그 비행기의 원리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본다면은 그런 무서움은 느낄 수가 없는 거다. 무지해서 그렇다. 그 무지한 맞아요. 근데 무지한 거에 비해서 추락 사고에 대해서는 되게 관심이 많으니까 너가 좀 그런 쪽으로 자극을 많이 받아서 신경을 쓰는 거다. 한번 나를 잡고 비행기의 원리와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도 절대 뭐 추락할 일은 없고 뭐 요런 거 그런 거에서 많이 공부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때 좀 많이 그걸 많이 찾아봤는데 엔진 하나 정도는 괜찮대요. 한쪽 엔진은 폭발해도 괜찮대. 근데 이제 한쪽 엔진만 살아있으면 되는데 그리고 그 비행기 사고라는 것은 하늘에 떠 있을 때보다 이제 이륙하고 착륙하고 요때가 이제 가장 크대요. 그래서 사실 나는 좀 그때만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늘 위에 떠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거다. 뭐 이런 거를 많이 접했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좀 많이 무뎌지더라고요. 그 비행기를 타는 거에 대한 거부감도 원래는 제가 진짜 완전 옛날에는 비행기 타는 거 진짜 좋아했고 엄청 즐기고 항상 막 그 창문 밖에 엄청 맞아. 보고 막 그냥 공항에까지 갔다 맞아요. 오고 여행보다 비행기가 더 좋아요. 공항에 가서 앉아 있다고 네네네네네 맞아요. 저 비행기 저 비행기 진짜 좋아해가지고 공항 매니아여가지고. 맞아요. 막 활주로 보이는 그 전망대 가가지고 많이 가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한 몇 년간 그렇게 힘들다가 다시 좀 공부를 하니까 다시 즐거워진 거예요. 비행기를 탄다는 게. 아는 것이 힘이다. 그니까 그러네. 그니까 무서우면은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맞서서 공부도 해보고 알아보고 하고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모르니까 맞아. 무서워하는 맞아. 걸 수도 있어. 맞아. 우주.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엄마 쪽에 남매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죽음들 장례식장에 갈 일이 되게 많았는데 항상 저는 이제 저희 엄마가 막내고 형제 중에 막내고 저는 그 안에서 막내니까 그런 자리에 가면 항상 제일 애기고 어리고 뭐 모르고 그러네. 그래서 가면은 항상 장례식장이고 뭐 장례식장이든 아니면 누군가의 임종을 지키는 자리든 항상 나를 약간 분리시키는 거야. 그 현장에서. 그래서 나는 이제 뭐 항상 끼어들기 좋아하니까 나도 있고 싶다고 왜 나만 나가라고 하냐고 하면은 너는 뭐 보면 안 돼.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요런 느낌 항상 어른들이. 그래서 약간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누군가가 이제 곧 돌아가실 거라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마디씩을 해주고 하는 게 막 부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나는 이제 못 보고 못 듣고 했으니까 나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 나는 내가 아직 그 이 죽음이라는 관념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리고 이건 무서운 거고 보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게 항상 있었어서 장례식장을 생각하면 항상 무섭고 어둡고 이런 느낌이 났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게 막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러는 개념은 나한테 못 됐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렇게 막연하게 항상 막 부모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이런 그런 생떼 같은 투정 이런 걸 부리기도 했었고. 저는 장례식장에서 아버지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걸 봤던 게 기억이 나고 그리고 아빠랑 별로 어떤 정서적인 교감이 그때 없었고 사실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 엄마를 앞에 두고 그냥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치 아빠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아빠 우는 일 맞지 했는데도 그 이미지가 잘 안 잊혀지고 그리고 할머니 그 영안실인가요? 마지막으로 인사할 수 있게 해주는데 들어갔어요. 할아버지랑 막 다. 근데 할머니가 진짜 너무 그냥 자는 것 같은 거야. 그냥 자서 이렇게 깨우면 눈 뜰 것 같아. 근데 그게 안 일어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같이 살 때도 있었어서 근데 왜 지금은 안 일어나는 건가? 이제 다 더는? 그러니까 저도
19살이니까 클 만큼 크긴 했는데도 이게 너무 낯설어가지고 그 이미지 같은 게. 그래서 할아버지가 막 할머니를 붙들고 뭐 나는 어떡하라고 그러는데도 이 정도 하면 일어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리고 화장장에서 고모가 드러누워가지고 진짜 막 드러누워서 막 엄마 못 보낸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고모가 할머니 돌아가시기 직전에 할머니가 고모한테 전화를 많이 했는데 고모가 그게 그렇게 받기 싫었대. 원래는 사이 좋은데 그래서 그걸 전화를 안 받았대요. 근데 어른들이 그게 정 띄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뭔가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느낀 게 할머니 마지막으로 봤을 때 할머니가 거동이 좀 불편하셨어요. 아프셔가지고. 근데 굳이 내가 왔다고 막 방에서 야 누구야 할머니 걷는 거 봐라 그러면서 막 무리해서 걷는데 왠지 그게 보기 싫은 거예요. 와 할머니 진짜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평소에 했을 텐데 그냥 리액션을 안 해드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뭔가 그 정 띈다는 말이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냥 왜인지 싫어. 그냥 저 사람이.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 그래서 정을 떼는 게 아니라 어. 오히려 부채감을 가져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 평생 기억해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미안하니까. 미안하지 너 이렇게 어. 해가지고. 나도 기억에 남는 순간은 이제 할아버지가 위급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전주로 내려가더니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이제 저기 누워 계시다. 그래서 들어가서 아직 귀는 제일 마지막까지 열려 있다고 해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창문이 이렇게 있어서 거기로 그 방 안을 먼저 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불 덮인 그 침대가 빈 침대 같은 거야. 너무 이불이 이렇게 납작하게 있어서 저기 안에 사람이 있다고? 너무 빈 침대 같은데? 그래서 이상해 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엄청 말라 있다고 느껴졌어.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할아버지 귀에 딱 이렇게 했는데 가까이 갔는데 나는 할아버지가 되게 이렇게 엄근진 약간 이런 성격이셨어가지고 이렇게 살갑게 뭔가 대화를 나눠보거나 한 적이 없어서 이게 너무 어색한 거야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친밀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도 잘 안 나고 그래서 되게 할 말이 없네. 잘 가세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꿈에 찾아왔어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좀 그런 이미지를 내가 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꿈에서 누구 돌아가신 분을 만나고 이런 경험을 사실 사람들한테 듣기만 했지 들어도 잘 안 믿고 그랬는데 관심도 없고 그랬는데 딱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찾아오시고 좀 뭔가 진짜 나를 지켜보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가지고 그것도 좀 인상적이었고 기억에 남는 어떤 죽음 이런 거 생각을 했을 때 그 항상 설리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설리가 죽었을 때 엄청 슬펐어서 그 장례식에 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아마 그때 세브란스 병원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갔어. 그랬더니 그 지하에 이렇게 그런 추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특히 내 또래 여자들이 엄청 바글바글했어. 그래서 나도 거기에 줄 서가지고 이렇게 꽃 놓고 이런 걸 하고 왔는데 그 순간도 기억이 엄청 남고 그러고 나서 또 다음 날인가 얼마 안 돼서 꿈에 그 설리를 봐가지고 근데 그 장면도 되게 뭔가 설리가 나를 안아주는 그런 장면을 꿈에서 경험을 했어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누가 죽은 사람이 꿈에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막 진짜 그 사람이 찾아온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한 게 엄청 컸어요. 그 죽은 사람이 찾아오는 거 저도 되게 많았거든요. 친할머니, 외할머니, 친할아버지, 저 외할아버지는 뵌 적이 없어서 옛날에 엄마 어릴 때 돌아가셔서 이렇게 새 조부모님과 큰애 삼촌, 이모 막 이런 분들이 자꾸 제 꿈에 나와요. 돌아가신 이후부터.
그러니까 막 뻔질나게 오시는 건 아니고 가끔씩 맛집이라더라. 네, 가끔씩 막 그냥 별로 나 친하지도 않은 큰애 삼촌 갑자기 꿈에 하루 종일 있어. 꿈은 내내. 어머. 그래서 내가 해? 나와가지고 와서. 그냥 뭐 막 일상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때그때 다른데 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엄마는 외할머니 꿈을 꾸고 싶어해. 음. 외할머니를 꿈에서라도 보고 싶어해. 뭐 자기 언니도 그렇고. 근데 한 번도 안 나온대. 아빠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는데 본인들 꿈에는 안 나온대요. 모르지. 나왔는데 기억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냥 내가 그래서 얘기해 주잖아. 그러면은 마치 진짜 내가 보고 온 사람처럼 어떠티? 막 이렇게 물어봐. 어떠티? 막 그러면은 외할머니가 이제 나왔을 때 할머니가 옷은 뭐 입고 있디? 뭐 이제 뭐 좋아 보이디? 뭐 얼굴은 어떻디? 뭐 좀 뭐 화려하게 하고 있디? 아니면은 뭐 차림이 안 좋디? 막 이런 걸 물어봐.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만나고 온 실물 영접한 것처럼 그래서 가끔은 별로 안 좋게 나와도 좋았다고 얘기를 해줘요. 엄청 꾸미고 있던데 외할머니가 꾸미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살아생전에.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시디? 그래서 엄청 뭐 화장하고 좋아 보이던데 막 웃던데 그러니까 뭐 조금 웃어도 많이 웃던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 저는 근데 절에 잠깐 일할 때 있었는데 절에서 스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나 내 꿈에 자꾸 나온다. 그때 스님들이 그거는 이제 내가 영이 맑아서 그렇대. 제가 반야행이에요. 그 법명이 반야행이 영이 맑아서 그렇대서 너무 좋잖아요. 내가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되게 순수하고 그래서 이거 너무 좋다. 자부심이 생겨가지고 엄마 내가 영이 맑아서 그렇대.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좀 자랑을 했었어요. 영맑녀로. 저는 그 좀 장례식 알러지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뭔가 누가 장례식에 가 그러면은 이제 뭐 상주나 이렇게 계신 분들한테 되게 상투적인 말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진짜 어려워. 나 너무 무슨 그게 말 해야 너무 되는지. 힘들어. 막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맞아. 것도 너무 뭔가 갑자기 엄청, 너무 내가 그 사극말투 쓰는 그러니까 전광열 약간 이런 배우처럼 맞아. 된 기분. 아니 막 그 나도 얼마 전에 친척 고모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친척 오빠가 상주로 계시는데 상주분 친척 오빠한테 갑자기 막 그런 삼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뭔가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또 뭐 안녕하세요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지. 뭐 그렇다고 할 막, 말이 없어. 막 뭐 괜찮아 힘들지 이런 것도 엄청 신뢰라고 맞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막 찾아봤더니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막 맞아 이렇게 얘기를 맞아. 그것도 너무 맞아. 막 알러지가 막 있는 것 같아. 막 못하겠어. 맞아. 그리고 아무래도 평소에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주고받는 감정 상태나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맞아. 그것도 좀 힘들기도 어색하고 하고 막 이런 게. 낯설고. 제 친구 최근에 아버지 장례식장 갔었는데 저도 이제 그런 걸 준비해서 그런 말을 딱 갔는데 영정사진이 아버지가 너무 멋쟁인 거야. 막 중절모를 쓰고 안경을 쓰고 근데 얘도 좀 끼가 있거든. 그래서 보자마자 야, 너 아빠 닮았구나. 이 말이 먼저 나온 거야. 그랬더니 그치 내가 아빠 닮지 누구 닮겠어 이래가지고 야 진짜 사진 진짜 멋있으시다. 그 진짜 좀 아빠가 이미 찍어놨대. 이거로 쓰겠다고. 또 욕심이 있었대. 이 마지막까지 멋있고 싶은. 그래가지고 또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다고. 지금은 그냥 너무 바쁘고 너무 할 게 많은데 집에 가서 어떨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좀 장례식장은 약간 주객전도된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 근데 실제로 그 장례 문화라는 것이 오히려 막 사람들도 막 와서 막 시끌벅적하게 하고 막 옛날에는 막 화투도 막 치고 맞아. 그리고 막 조선시대 막 이런 데 보면은 막 무슨 막 엄청 막 잔치처럼 해서 어떤 그 유가족들이 좀 이렇게 상실감을 좀 느끼지 않도록 좀 시끌벅적하게. 그런 위로의 좀 이런 시스템들이 좀 있잖아요. 맞아. 좀 그런 것도 좀 맞아. 결국에는 죽은 사람을 위한 어떤 세레모니가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산 사람들을 위한 세레모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좀. 그래서 막 오랜만에 얼굴 보고 그러잖아요. 맞아. 장례 하면은 맞아. 나도 그 친척 언니 오빠들이랑 거의 얘기 안 하고 지내고 명절에 만나도 그냥 인사만 딱 하고 대화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엄청 어색한 사이였는데 그때 이제 장례식 치르면서 며칠 동안 이제 같이 있게 되잖아 한 공간에. 맞아. 그러니까 계속 같이 밥 먹고 또 애들은 애들끼리 이렇게 밥 먹고 하다 보니까는
좀 친해져가지고 그때 또 같이 이제 다 컸다고 같이 술도 먹고 막 이래서 그래서 좀 이상했어. 맞아. 우주.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거를 듣고 너무 좋은 생각이다 싶어가지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건데 죽기 전에 내 장례식을 치르고 싶다. 결혼식이나 뭐 생일 파티나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냥 내가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들 꼭 그렇게 막 친하게 지낸 사람들 아니더라도 좀 고마웠던 사람들 그냥 초대해가지고 좀 대접하고 이런 거를 죽기 전에 해보고 가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 근데 분명히 이제 내향인 친구들은 그런 자리 오기 싫을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또 내가 뭐 이런 자리 가지고 싶다고 해서 내가 진짜 죽으면은 좀 더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니까 오겠지만 아직 죽지 않고 불렀을 때는 좀 귀찮아서 안 올 수도 있잖아. 굳이 거기까지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뭔가 줌으로 온라인으로도 뭔가 꼭 만나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홈페이지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방명록을 남기거나 뭐 나도 뭔가를 올려놓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 그래서 지금 하니까 나 죽고 나서는 안 해도 된다. 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그 두 번 하지 장례식의 않게. 분위기는 어땠으면 좋겠는데? 파티? 파티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 뭘 나눠? 그 파티 시간? 너무 진짜 슬프다. 결혼식이랑 똑같다. 파티를 참여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냥 만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소소하게 오랜만에 얼굴 보고 인사만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뭐 1부, 2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근데 또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냥 모르는 사람과도 파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날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때다 하고 파티하면 되고 이게 뭐 장례식이든 이름이 뭐든 간에 뭐 결혼식이든 비혼식이든 뭐든 간에 죽기 전에 한 번은 해보고 싶은가 봐 내가. 근데 저도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나서 죽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나한테 하는 얘기인데 내가 못 듣는단 말이야. 아 맞아. 죽고 나서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거든요. 내가 죽기 전에 장례식을 해야 사람들이 내가 죽었을 때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을 내가 듣지. 그럼 너는 몰래 해야겠네. 그러니까 뭘? 나는 죽기 전에 합니다. 나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라고 알리고 하는 건데 너는 진짜로 죽었습니다 하고 죽은 척하고 그러나? 듣겠다는 거 아니야? 병풍 뒤에.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니야. 똑같이 장례식을 하는데 죽었다고 생각하고 한마디씩 해주세요. 이런 코너가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잘 모르겠어. 상상이 안 되는 게 그 초하나 함수님이 말하는 장례식에 이제 그 거의 참석자 이런 사람들 다 자연사라고 치면은 한 80대 이상 정도는 될 텐데 근데 어쨌든 내 앞에 있잖아요. 살아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후의 말은 결국 안 나올 것 같아. 죽은 뒤에 함수가 죽었다면은 그때 할 수 있는 얘기를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말을 못하니까 결국 근데 이제 못하지 않을까. 내가 시한부야. 뭐 지금 암이고 해가지고 얼마 몇 개월 정도 남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이제 그거를 공지를 하면서 그걸 알려주면은 그래도 그 이후에 또 언제 만날 수 있을지 이게 마지막 만나는 거일 테니까 웬만하면 그러면은 그런 얘기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맞아. 그리고 그것도 궁금했어요. 뭐 화장이 되고 싶은지 관에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땅에 묻히고 싶은지 뭐 바다에 뿌려지고 싶은지. 근데 저는 그 장례식 그 방금 초아가 이야기한 거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나는 그냥 소리 없이 사라지고 싶은 것 같아. 그래서 별로 장례식을 하고 싶지 않고 너무 이상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뭐 어때? 그럴 수 그냥 있지. 뭔가 그냥 장례식을 안 했으면 좋겠어. 난 없었으면 좋겠고 죽은 이후에도 죽은 이후에도 어딘가에 남고 싶지 않아. 그냥 사라지고 싶어. 그러면은 그런 이런 무덤이나 납골당이나 막 이런 그렇게 뭔가 공간도 형태로 뭐 어딘가에 남기고 싶지 않아. 그냥 만약에 뭐 화장을 해서 어디에 뿌려지거나 해서 없어지지 않을까?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랑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아빠가 그런 파야. 자기는 어디에도 모셔지고 싶지 않다고. 찾아오지 말라고. 근데 이제 내 입장에서는 또
찾아가고 싶잖아. 그래. 내가 아빠가 보고 싶으면 난 그럼 어떡해. 그래. 그게 이제 남은 사람들 때문에 하는 거야. 그니까 마음 그래서 편하려고. 또 모순이지. 그러니까 그래. 나는 우리 부모님이 어딘가에 있었으면 좋겠으면서 나는 또 어딘가에서 있고 싶지 않고. 몇 년 전에 뜬금없이 엄마 아빠가 같이 뭐 병원인가 어디 거기 사는 건지 모르겠는데 연명치료 안 받겠다는 서명 그거를 하고 왔다고 그냥 정말 뭐 날씨 얘기를 하듯이 쓱 하고 그냥 하는 거여서 근데 엄마 아빠의 권리잖아. 엄마 아빠의 마음인 거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좀 이렇게 이거를 가볍게 얘기한다고? 뭔가 좀 서운하기도 한 거야. 그래서 왜 그거를 그렇게 확 정해서 그렇게 하고 통보하듯이 얘기해? 이러니까는 너는 연명치료 우리가 그 안 받겠다고 하는 거에 뭐 이의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니 그래도 나한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는 그러면은 너가 어쩔 건데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가 힘들 거다. 하지 말라고? 너 누군데? 이거를 이제 엄마 아빠가 사인을 해야 너가 안 힘들다. 근데 엄마 아빠 다시 생각해봐. 엄마 아빠 그때 가서 다시 살고 싶을 수도 있잖아. 이거를 엄마 아빠가 안 한다고 하면 엄마 아빠가 그때 가서 더 살고 싶은지 안 살고 싶은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그럼 그때? 이러니까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긴 했는데 그냥 엄마 아빠는 또 그게 나름의 위시였나 봐요. 자기들의 이거를 나도야. 꼭 해야 한다는. 근데 또 좀 자식된 입장에서 듣기에 그것도 또 약간 좀 서운하기도 한데 엄마 아빠 말대로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또 나도 솔직히 힘들 수 있겠지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그냥 말하는데 좀 씁쓸했던 나도 대화의 얼마 기억. 전에 동생이 자기 이거 신청했다고 여기 있으니까 언니가 알고 있어? 내가 이거 거부했으니까 연명치료 거부해놨으니까 알고 있어 해가지고 나도 해야겠다 했거든요. 그거를 벌써부터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우리도. 맞아. 언제 또 그런 상태가 됐을 때는 사실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지금 판단이 가능할 때 생각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그거 한번 거부했다가 다시 철회할 수도 있어? 할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그거는 할 안 수 알아봤어요. 할 수 있어야겠지? 그렇지 않을까? 사람 마음이라는 어. 게. 그러니까 매번 연락을 하면 안 되겠지. 저 어제 그 기분이 사람인데요. 오늘은 마음이 이렇게 하면 좀 안 되겠지. 저는 장례식장에서 안 하고 싶고요. 그 식당을 하나 맛있는 식당을 하나 빌려서 제가 그 식당에 몇 인분 돈을 준비해 놓고 그 오는 사람들은 무료로 뭐 국수 한 그릇 모든 메뉴 통일 그렇게 하고 부의금 안 내는 체제로 옷도 마음대로 입고 와도 돼. 맞아. 그래서 그 식당을 뭐 한 이틀 열어. 하루 이틀. 그럼 누구나 와서 먹어도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막 오면 좀 그렇지. 그래도 좀 나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거를 요새 탄핵 집회 선결제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식당 가서 까불이 말하면은 공짜로 주는. 그렇게 해서 좀 어떤 그 막 옷이나 돈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왔으면 좋겠어. 맞아. 왜냐면 나는 그게 너무 일이거든. 옷도 없고 맞아. 돈도 없어. 근데 마음은 가서 마지막 인사해주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없이 오게 해주고 싶어. 그래서 그 정도 돈은 내가 남겨두고 죽어야 그래야지 이 식당을 빌리는 비용이나 이제 재료 준비 비용 이런 것들은 내가 남기고 죽어야 될 것 같아. 우주 그 셀리님이 마지막 질문으로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삶을 더 즐겁게 살 수는 없는 걸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혹시 뭔가 함수님은 죽음에 관한 걱정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봤던 것들이 있는지 혹시 여러 가지 좀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죽음이라는 불안보다 더 큰 자극을 주는 거. 그냥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거죠. 도파민. 도파민을 막 뿜어내서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막 빨리 켜서 게임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그 자극적인 것들을 덮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어떤 근본적인 그런 거는 아니고 그걸 한 번에 막 맞서 싸워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막 불끈불끈 있는 상태는 아닐 때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약으로 조금 같이 병행하면서 그거에 대한 공부를 아까 이제 비행기에 대한 공부랑 비슷하게 이렇게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현실에 집중을 해서 그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빨리 이 시점으로 갖고 오는 게 좀
일시적인 해결책이 좀 될 수는 있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계속 마주하고 익숙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하고 싶은 게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쭉 정리를 해서 책도 좀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이거를 회복이라기보다는 섞이는 것 같아요. 그 공포를 잘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이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그 상태 그 말이 너무 좀 공감이 되는데 근데 이거를 완전히 분리해서 죽음을 이겨내고 난 이제 행복한 상태가 돼 그런 느낌은 좀 아니고 물과 기름처럼 딱 분리된 느낌은 아닌 거고 좀 섞여서 가는 게 맞다고 봐. 왜냐면 그거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인간이 여태까지 그런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고 그리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도 해결책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대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하지 않을까. 나는 그냥 옆에서 함수 봤을 때 이 인간 정신과 이 이성과 이런 것에 대한 사고방식의 전환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자기애라는 말도 썼잖아. 그 이성과 이 정신의 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나도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생겨가지고 책을 또 읽었었던 것 중에 그 먹이라는 것에 대한 책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학자 어떤 사람이 그 책을 쓴 사람이 뭐 연구나 뭐 이런 거 하러 어디 다른 지역에 갔다가 악어를 마주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죽을 뻔했던 그 악어와의 그 마주했던 그 경험에서 내가 사실은 나 그냥 우리가 막 되게 동물이랑 우리를 엄청 되게 분리해가지고 인간은 어떤 정신이 있는 더 막 우월한 존재처럼 생각을 하는데 나도 언제든지 쟤한테 먹힐 수 있는 그런 그냥 존재라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지. 그걸 우리는 잊고 살잖아. 완전히 분리하고 사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먹듯이 또 우리도 누군가의 먹이이다. 그런 거를 읽었던 책이 좀 인상 깊었어가지고 뭔가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좀 바뀌는 게 이 그 타나토포비아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 그래서 지금 나도 잘 이렇게 설명을 할 만큼 뭔가 공부를 하거나 막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사라진다는 게 두려운 거잖아. 그 나라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무슨 독일의 무슨 철학자가 인간은 살아가는 존재인 동시에 죽어가는 존재이다? 근데 그게 맞잖아요, 사실.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잖아. 그런 말들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 그게 사실이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게 맞으니까. 우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사실 저희도 하고 싶었고 해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 조금 미루게 되는 것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 셀리님이 이렇게 좋은 사연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사연을 보내주셔가지고 좋은 기회에 또 이 주제로 얘기를 하게 됐고 또 마침 죽음 공포를 겪고 계신 함수님 불러가지고 뭔가 좀 더 우리 셋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심오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싶기는 해. 맞아. 우리 마라탕 얘기만 하는 거 아니고 이런 얘기도 할 줄 안다. 반전 매력. 좀 그런 느낌이었어. 오늘 에피소드가 재밌으셨다면 저희 인스타나 들으시는 팟캐스트 어플에 댓글과 리뷰 많이 남겨주세요. 에피소드 하단의 구글 폼 링크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woozooz@gmail.com으로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우주먼지들을 하찮은 이야기는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우주먼지들의 하찮은 이야기 우주!